에아지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학교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 부채 제가 미리 이제 한 5개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하고 같이 요거 들고, 왜냐면 아시안들을, 우리도 사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잘 구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아시안을 보면은 반가워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 쉽게 다가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들고 서 있다가 아시안이면 What's your last name? 왜냐면 이름표를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 그래서 물어보면서 이제 뭐 정, 리, 킴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국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어밖에 못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영어를 하고, 대부분은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죠. 여하간 미국에 살면서 우리한테는 외국 사람들이 잔뜩 있는 학교에서 한국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다가오면 되게 반갑죠. 근데 이제 오늘 두 엄마랑 같이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이제 성격이 워낙 이런 성격이어서 막 가요. 제가 아시안이다 그럼 무조건 가요. 중국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은 가서 물어봐야지 아니까. 그러고서는 누굴 딱 만났어. 그럼 한국 분이라 그러면은 저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한국 엄마들한테 쭉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국 엄마들이 낚시 잘하네. 나는 완전히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갖고 그물망이지 뭐 낚시가 아니라 모시고 이제 와서 뭐 질문하시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 학교는 한국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보죠. 왜냐면 학교에 대해서 거의 전혀 모르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한국학부형 모임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들어가서 너무 답답했던 게 한국 사람끼리 안 만나. 그리고 한국 엄마들이 고등학교에는 오질 않아요. 영어가 잘 안 되면, 또는 1.5세대나 2세대들은 그냥 미국 학부형 모임에 가지만 한국말이 더 편한 한국 부모들은 사실 학교에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는 이렇다 하고 크게 얘기할 만한 게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부형회를 제가 직접 같이 사람들하고 하자고 이제 얘기했고, 저는 요번에가 4년째인데 요번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저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다른 학부형이랑 같이 코-체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가 스텝 다운 안 하려고요. 우리 학교에 제가 6년째 이제 학부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한국 학부형 모임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지금 하시는 분하고 또 다른 분이 하셔서 코-체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저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잘 유지해서 전통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난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셋업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생각한 대로의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 학교에 펀드레이징해서 돈 모으려고 난리치는 그런 한국 학부형 모임 싫고, 그냥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한국 학부형으로서 조금이라도 학교에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선생님들 런치할 때 한국 음식 갖다 놓고, 다른 부모들은 그냥 와서 이름표만 붙이고 같이 이렇게 서빙 해주는 것만. 왜냐면 뷔페에 이렇게 자기네가 들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음식도 많고 그러니까 접시만 들고, 어떨 땐 두 손으로 접시를 들고 지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거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제 한국 학부형 모임에서 학교 전체 오픈하우스를 하고 왔어요. 보통 이제 9시부터 그런 행사가 시작이니까 8시 반에 가요. 그래서 이름표를 이제 덕지덕지 붙이고, 학교에서 이걸 만들어줬어요. 한국어.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아블라 에스파뇰 하고 두 개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페니쉬 하는 부모들하고 우리는 이제 조직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다른 부모도 원하면 와서 하라고. 좋은 거는 뭐든 에스크를 했을 때 학교에서 해준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국 학부형끼리 좀 모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발 좀 모여라. 학교 미팅룸 줄까? 우리가 다과하는 비용 내줄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좀 학교가 이렇게 부모들을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저는 좋아서 열심히 학교 봉사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작년에 이제 애슐리가 졸업을 하면서는 다른 엄마들한테
너 이제 졸업해서 학교 못 오겠다. I'm so sorry. I have 4 more years to go. 나는 4년 더 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제 1년 지났고 앞으로 10학년이니까 10, 11, 12 하면 땡이잖아요. 벌써 이제 금방 떠날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조금 막 이렇게 섭섭하고 아마 우리 애가 12학년 되면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행사에 8시 반에 갔다가 사실은 11시나 11시 반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9시 반에 불이 나게 나왔어요. 올리비아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거길 데려갔고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게 거기에 또 어프로브 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비디오 보고 스스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오늘 가서 교육 세션이 있었는데 10시부터 해서 12시 반 원래 1시까지인데 3시간 세션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앉아 있었던 게 16살 이상의 어른 할머니까지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예요. 그런데 올리비아가 지금 11월 3일이 생일이거든요. 15살인 거야. 15살은 부모가 같이 그런 봉사할 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또 교육을 같이 듣고 같이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일단 등록하고 다 절차가 된 다음에 11월에 네 생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쪽에서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왕 갔으니까 그래서 저도 앉아서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올리비아가 그걸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도 알려드리고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애슐리 때는 이런 봉사하는 거를 사실 닥치는 대로 해봤어요. 뭐 아냐고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우리 애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봉사라는 게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는 한 학년에 20시간만 하면 돼요. 사실 20시간 별거 아니거든요. 한번 어떤 봉사를 하는데 가서 작게는 2시간 아니면 많게는 4시간 정도 하는데 그럼 4시간씩 하면은 5번만 가면 된다는 거고 2시간씩 하면 10번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큰애의 경우에는 힐더베이라고 그 오션 청소를 하러 이제 가는 거죠. 완전히 해안가가 길기 때문에 어떤 주에는 여기, 어떤 주에는 여기. 그래서 바닷가를 이렇게 딱 정하는데 정말 치워도 끝이 없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은 많이 지금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병뚜껑. 요즘에 사실 뭐 병뚜껑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 유리도 가끔 나오고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스티로폼이에요. 이제는 법적으로 계속 스티로폼을 못 쓰게끔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스티로폼은 썩지도 않는다면요. 비닐 그런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이 먹는 거잖아. 그러면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했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이제 아쿠아리움 가이드도 하고 거기서 물 갈아주고 생선이래. 생선이 아니라 어류? 하여튼 걔네들 이렇게 뭐 청소해주고 물 갈아주고 그런 거 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멀어서 우리 집에서 못했었고 다음 증후군은 30, 40, 50, 60이 가더라도 정신연령은 한 7살 정도거든요. 에버리지로. 더 높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모이는 그런 곳에 봉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애슐리가 많이 컸고 맨 처음에 애슐리가 할 때 저랑 올리비아랑 같이 가서 데려다주고 들어가서 어떤 데인가 보고 그러고 나왔는데 올리비아는 그 다음부터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슐리는 거기에 갔다 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뭐 나한테 오늘은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오늘은 누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주는데 뭐 한 자리가 부족하고 숫자를 거꾸로 쓰고 그런데도 열심히 써서 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칼로리 마인에서 일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일한 그 여자가 애슐리보다 한 15살은 많았던 것 같아. 한 10살은 더 많았고 15살 정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우연찮게도 거기 가서 계속 봉사를 최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누구 기억나니? 이 사람은 최근에 죽었어. 이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애슐리가 그걸 듣고 한 번 더 가봤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이제 양로원에 그림 활동하러 봉사를 많이 갔었죠. 그래서 미국 할머니들이 모인 데에 봉사도 갔었고 한국 할머니들 모인 데에 봉사도 갔었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자폐아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선교단체 같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재밌는 활동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술 활동 하는 데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올리비아의 경우에는 애들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계속 학교에 있는 킨더가든부터 2학년까지 그 애들 그 썸머 캠프의 카운슬러로 계속 일했었고 학교에서 오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 있지. I went to see my children. 내 애들을 보러 갔었다고.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I went to see my kids. 내 애들 보러 갔다는 거야. 왜냐면 지네 학교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다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거기 가서 애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하고 자폐아들 미술도 한 티네이저 정도까지는 같이 하는데 자기는 언니가 갔던데 같이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거기는 가기 싫고 이제 본인의 성향이 좀 정해지는 거지. 우리 동네에 양로원이 많기 때문에 양로원은 이제 그 노인 시대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굉장히 많아요. 지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양로원은 자기는 조금 자기 쪽이 아니라고 가면은 우울하고 그리고 막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울증 노인 돼가지고 우울증도 있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화내고 또는 이렇게 종이나 그런 거 이렇게 거기서 하고 우리는 단체에서 다시 갖고 와서 다음 봉사할 때 또 그걸 써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숨겨 의자 옆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훔쳐가는 건데 어떡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항상 있는 공간이 거기니까 이런 것도 좀 갖고 가서 나머지 여유 시간에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양로원은 안 가고 싶고 어린애들 위주로 그렇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뭘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긴 갈 건데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가 잘 맞아서 그걸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봉사활동 이런 거 해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했을까 내가? 과연? 글쎄 어디 단체로 어디 가가지고 무슨 청소하는 거 그런 거 한번 동참했을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는 좀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를 학교에서도 권장하지만 이제 부모들도 시간이 있을 때 뭔가 하는 그런 걸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봉사를 좀 하실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무슨 선교도 하시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 애들은 미국에 살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거꾸로 이제 제가 배우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하게 되는 그런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이틀 전에 번개를 지가 쳤어요. 잠깐 출장 왔다가 몇 명한테만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다운타운 LA에서 거기도 이제 꽤 좋은 데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저는 자파니스 타운을 잘 알거든요. 옛날에 은행을 그쪽 자바 쪽에서 다녔기 때문에 글로 데리고 가는데 다운타운 LA에서 자파니스 타운까지 가려면 그 중간에가 굉장히 험한 밤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는 완전히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지나다 보면은 길가에 쭉 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그랬지. 아, 저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야. 저기다 텐트 치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진짜로 깜짝 놀라면서 진짜야? 진짜잖아. 저 사람들 다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지나면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음식을 줄 거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게끔 오픈을 하는 데에 줄을 서 있는 거야. 우리 애가 이렇게 밥
나눠주는 데 가서 봉사도 한번 했었거든요. 요즘에 제가 다운타운을 밤에 그렇게 갈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9시에 거기를 이렇게 횡으로 지나가면서 길마다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야, 여기는 걸어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걸어 다니지 말아야지. 동대문 남대문 같은 데에서 도매점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낮에도 거기 이제 일 보러 제가 가끔 가는데, 가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Do you have some change? 잔돈 좀 있냐고 와가지고 그냥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밤에는 안 그러겠어? 진짜로 텐트가 길마다 상가 옆에 다 길가에 다 텐트가 있더라고. 낮에 지나갈 때는 텐트를 다 치우죠. 경찰이 다 치우게 하는데 밤에는 아마 그냥 냅두나 봐. 왜냐면 상가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의 어떤 소득 계층에 이렇게 서 있다면 중간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중간 정도? 뭐 저 정도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중간 정도 사는데, 이 위로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사람들, 동네에서 조금 더 가면 할리우드산 위에 사는 사람들, 집에 헬리콥터 그 전용장이 있고 집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못도 있고 그런 게 다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투어하는 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광버스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서 집이 안 보이는 거야. 여기 게이트에서. 왜냐면 그 집은 쭉 들어가서 저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만약에 그 앞에 무슨 집이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 사는 집이 아니라 가드나 뭐 기사나 뭐 청소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별채? 그런 거를 따로 해놓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만 또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 정말 그 급과 그 정도가 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도와주는, 그 정부에서 도와주는 그런 게 있긴 있으니까. 올리비아가 오늘 간데도 사실은 어떠한 계층을 돕는 거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돕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오늘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중간중간에 그 애들에 관련된 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람이 의식주인데 말이죠. 먹는 거 당연히 먹어야지 살잖아요. 적게 신경 써도 되는 부분이지만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어디서 살 때가 필요한 거야. 미국에서의 그런 몰게지, 집을 사는 그런 게 대출을 많이 끼고 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큰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사실 갑자기 비즈니스를 망할 수 있는데,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가 몫이 안 좋거나 그러면 손님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면 가게세는 나가고, 또는 직원을 고용했으면 직원도 돈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나가는 비용은 있는데 들어오는 비용이 안 맞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물붓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망하는 거라고요. 망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라는 데이기 때문에 꼭 저소득층이 많고 아니면 굉장히 안 된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디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봉사, 단체, 활동 그러려고 하는 사람의 그 수가, 제가 느낌에는 여기가 훨씬 셋업이 잘 되어 있고 그런 인식이 조금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솔직히 이런 거를 잘 배워서 제가 이렇게 블라블라를 하던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같이 동참을 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주변에 있다? 그러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봉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봉사의 경우에는 그냥 내 만족, 내가 이렇게 베풀어서 기분이 되게 좋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누구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1시간, 2시간씩 매주 그 시간에 비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빼놓는 거지. 마치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적금 붙듯이 이만큼은 빼놓고 그래서 가서 누구를 도와주는 거, 도와주면서 뭔가 큰 거를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해보셨나요? 뭐 한두 번 이렇게 해보는 거 말고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보는 거, 그런 거 어떤 거 해보셨나요? 아래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인지. 제가 하는 학교 봉사는 사실 봉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학교 봉사는 학교 봉사고, 사회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진짜 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네이버에서 콩을 모았잖아요. 해피콩인가 해피빈인가? 그거 저번에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좀 모였더라고요. 그거 저는 이제 오늘 기부하려고요. 지난번에 한번 기부했었고, 요번에 이제 또 기부하면 두 번째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와서 봐주시고, 그리고 마이탑띵스에 일상 비디오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메이크업 비디오 찍은 것보다는 애들이 나오는 일상 비디오가 훨씬 조회수가 높아. 때려쳐야 될까봐 화장은. 약간 마이탑띵스에도 가서 봐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